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사회 시간에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비주얼 싱킹으로 그린 거는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이미 한번 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인데요. 말살한다는 말은 뭔가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있는 걸 없애버리겠다. 그럼 뭘 없애버리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이죠. 즉 이 당시의 사람들, 한국인을 전통과 우리의 문화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럼 왜 없애느냐? 1930년대가 되면서요. 얘네들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뭐 중일 전쟁, 중국과도 전쟁을 준비하고요. 그 이후에도 큰 전쟁을 막 준비를 하는데, 전쟁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물자도 많이 소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국력이 점점, 즉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물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인을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과 니네는 똑같다, 일본인과 똑같다, 니네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없애버리고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전쟁에 동원하는데 더 편해지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19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도 뭘 가르쳐야겠어요? 일본어를 가르치고요. 일본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니네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살아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을,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아우르겠다. 자, 손을 잡고 넌 한국인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결국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건 한국인을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어린 나이에도 일본의 전쟁에 끌려갔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일본 왕에 충성을 하는 이 신사참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전국 곳곳에 이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참배를 하게 시켰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쉽게 얘기하면 정신 개조를 하는 거죠.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 개조를 얘네들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뭘 했냐?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강제 개명,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한국의 땅에서 한국인의 느낌을 지워버리려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어린 한국인들부터 해서 어디로 끌려갔느냐? 물자가 필요하니까 광산에 가서 혹독하게 막 광물 캐고 그랬던 그런 일을 했고요. 공장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편하게 일자리를 줬을까요? 아니었겠죠. 너무나도 힘들게, 뭐 죽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일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위안부 들어봤죠? 위안부. 어린 여성들부터 해서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덮기 위해서 뭐 다 해결했네, 합의했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은 일제 이 당시에 억지로 끌고 가기도 했는데 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 준비로 사람들도 데려갔고 여성들도 데려갔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건들까지 다 가져갑니다. 뭐 지하 자원 가져가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밥 먹을 때 쓰는 어떤 녹그릇이나 가마솥 이런 금속들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 군수 공장으로 막 다 가져갔습니다. 군수 공장은 전쟁 물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가져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식량이라고 안 가져가겠습니까? 뭐 쌀이나 보리, 심지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군인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뺏어갔다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일본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1930년대 이후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그거에 대한 전쟁 준비를 위한 어떤 발판 아니면 뭐 저장 창고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썼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글 분야 연구, 역사, 문학, 음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어학회 설립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윤재, 최연배 이런 사람들은 조선의학회를 설립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그 이후에 한글 학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사전도 이렇게 내면서 우리나라 말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잘 쓰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민족 정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채호 이분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전기문을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자. 그리고 한국사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자. 이런 활동을 한 거죠. 역사 분야의 연구가 있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분들의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는 음악 분야에서 뭐 봉선화나 애국가 작곡을 한 거나 고향생각 이것들은 모두 우리나라 즉 한국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작품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금 디딤 영상을 살펴보기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가 한 일과 우리 조상들이 한 노력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